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던 그 시간, 아들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번 추석 계획을 세워왔던 터라 그의 목소리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응, 그래. 잘 지낸다. 엄마, 이번 추석에도 저희 다 같이 내려갈게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송편도 만들고 제사상도 같이 차리면 좋잖아요. 작년처럼요. 민수는 작년 추석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빚던 그 따뜻한 풍경, 손주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마당을 뛰어다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잠시 후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어딘가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얘야. 네, 엄마. 올해는 내려오지 마라.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 지금 뭐라고?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희끼리 지내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수진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물기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오지 말래. 네, 뭐라고요?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에 오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녀는 급히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아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올해는 오지 말거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혼자 조용히 쉬고 싶구나.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어떡해. 알았지? 그럼 나 바쁘니까 끊는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가 깨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명절이면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하고 할머니가 손주들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고 함께 송편을 빚고 제사상을 차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말을 시어머니에게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작년에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작년 추석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과 놀아주시며 환하게 웃으셨고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수지는 식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라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이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프시면 말씀하셨을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그럼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12살 된 딸아이 지민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번 추석에 할머니 댁 가면 나 송편 엄청 많이 빚을 거야. 작년엔 내가 20개 만들었는데 올해는 30개 만들 거야.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얼어붙은 거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표정을 본 지민이는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아무 일도 아니야.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에이, 숙제는 다 했어요. 근데 할머니 댁에 언제 가요? 나 벌써 할머니 보고 싶은데. 아이의 순수한 기대가 민수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게 올해는 할머니 댁에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추석인데. 할머니가 좀 바쁘시대. 에이, 할머니가 무슨 일로 바쁘세요? 할머니는 맨날 집에만 계시잖아요. 아이의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얼른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일단 방으로 가자. 싫어요. 나 할머니 보고 싶단 말이에요. 왜 못 가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지는 딸을 달래며 방으로 데려갔고 민수는 다시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동생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해외에 살고 있었지만 명절만큼은 꼭 한국에 들어와 어머니를 뵙는 효자였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민호야, 너 엄마한테 연락받았어? 아니, 무슨 연락? 민수는 낮에 있었던 일을 형제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엄마가 오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형, 혹시 엄마가 우리한테 화나신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이상한데. 내가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 볼게. 민호는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형이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민호야, 너도 올해는 오지 마라. 비행기 값도 아깝고 그냥 거기서 편히 쉬거라.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다.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 어머니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제는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형,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엄마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형, 우리 그냥 내려가는 게 어때?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 보자. 그래야 할 것 같긴 한데. 엄마가 오지 말랬는데 가면 더 화나시는 거 아닐까? 두 형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 시각 시골집에서는 70이 된 어머니 최불례가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쏟아지고 귀뚜라미 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들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야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명절 음식을 만들었던가. 송편, 전, 나물, 갈비찜. 손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쌀뜨물에 손이 얼어붙던 겨울, 장독대 앞에서 고추장을 담그던 여름, 그리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고 익어가는 감들이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세 집안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을 혼자 삼키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따뜻해야 할 시간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차가움으로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날 아침에 걸려온 그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걸었던 전화 한 통이 온 가족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차가운 거절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수십 년간 쌓여온 피로와 외로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을 말입니다. 최불래, 72살. 사람들은 그녀를 동네에서 가장 억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낸 그 강인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불래 자신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했고 아이들을 먹여야 했고 그래서 버텨온 것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최불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났기에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동쪽 하늘만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차가운 우물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녀는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우물에서 빨래를 하던 시절,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우물물로 목욕을 시키던 그때가 말입니다. 그땐 참 젊었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물기를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굵은 손마디, 평생 일만 해온 흔적들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요즘은 가스레인지도 있었지만 최불래는 여전히 아궁이를 고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지은 밥이 더 맛있다는 걸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그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35해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가 고등학생, 작은아들 민호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최불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울 시간도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을 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부족해서 장사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고 김치를 담가 팔고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고 무릎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차려줘야 했고, 교복을 빨아줘야 했고, 학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우리 학원 그만둘게. 민수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최불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공부는 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대학에 갔고 최불레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날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했고 작은아들 민호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최불레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마루에 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컸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그 모습, 이제 다 잃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이라는 똑 부러진 여자와 결혼했고, 민호는 해외에서 만난 한국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최불레는 며느리들을 처음 만났을 때 긴장했습니다. 시골 여자인 자신이 도시에서 자란 며느리들에게 부족해 보일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다정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 수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 일을 도왔고 손주들을 데려와 할머니를 만나게 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수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불레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온 사람이 어떻게 손님들 앞에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애들이나 봐. 그렇게 그녀는 여전히 부엌을 지켰습니다. 명절이 되면 집은 북적였습니다.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가족, 그리고 이따금 친척들까지 오면 마당이 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최불레는 그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그 북적임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장만할지, 어떤 음식을 만들지, 누가 언제 도착하는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일주일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송편 준비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쌀을 불리고 빻고 반죽하고 소를 만들고 빚고 찌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안악들과 함께 모여서 했지만 이제는 그 안악들도 다 나이가 들어 각자 힘들어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동그랑땡, 파전, 생선전, 고기전. 종류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몇 시간씩 불 앞에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물도 여러 종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하나하나 손질하고 무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정성스럽게 차려야 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포를 펴고 나무를 놓고 위치 하나하나 신경 써야 했습니다. 최불레는 명절 전날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최블레는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서툴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야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명절 당일이 되면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할머니, 송편 먹고 싶어요. 손주들이 아침부터 졸랐습니다. 그래, 이리 와. 할머니가 줄게. 최블레는 웃으며 송편을 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최블레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며칠은 꼼짝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나 보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명절 준비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틀이면 끝날 일이 일주일이 걸렸고 예전 같으면 거뜬히 해낼 일이 이제는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명절 최블레는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올해 시댁 음식은 좀 별로였어요. 맞아요. 송편도 너무 딱딱하고 제사상도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최블레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서 그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른 명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이 말했습니다. 블레야, 요즘 명절 음식이 예전만 못하구나. 나이가 드니 그런가? 최블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늙었나 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을까요? 또 다른 명절, 큰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명절 음식 배달하는 곳도 많던데 그냥 시켜 먹는 게 어때요? 최블레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음식이 그렇게 형편없나?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만드는 게 더 맛있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말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최블레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어질러진 부엌,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떠났고 그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지. 나는 어머니니까. 그렇게 그녀는 또다시 다음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최블레는 장독대 앞에 앉아 고추장을 휘젓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걸 하고 있지?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아니, 요즘 아이들은 고추장보다 초고추장을 더 좋아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원해서? 아니, 며느리들은 사 먹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날 밤 최블레는 동네 친구 옥순이네 집에 갔습니다. 옥순이도 비슷한 나이의 과부로 평생 혼자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옥순아, 너는 올 추석에 애들 다 온다지? 응, 다 온다더라. 근데 나는 벌써부터 걱정이야.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 맞아.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블레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번에 애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까봐. 옥순이의 말에 최블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 명절에 오지 말라고? 응, 너무 힘들어.
명절 한 번 지내고 나면 한 달은 꼼짝도 못 하잖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그만 쉬고 싶어. 옥순이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최불레는 친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실망? 불레야, 우리가 실망스러운 게 더 많아. 정성껏 준비해도 만족 못하잖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최불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은 계속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불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불레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올 추석에 아이들을 부르지 말까? 하지만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 않는다는 건 그녀의 평생 가치관과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말해야겠어. 내 진심을. 그리고 그날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도 저희 다 같이 내려갈게요. 최불레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올해는 내려오지 마라.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최불레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꺼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불레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감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올해 감은 혼자 따먹어야겠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최불레의 결심은 온 가족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한 선택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하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올해는 내려오지 마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지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큰 갈등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끔 서먹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아니, 적어도 수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추석은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절이란 원래 가족이 모여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을 싸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왜 자꾸 피하시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남편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고 딸 지민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수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작년에 무슨 실수를 했나? 작년 추석을 떠올려 봤습니다. 시댁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도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편도 함께 빚었고 전도 부쳤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 대부분의 일을 하셨지만 수진도 나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들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엄마 있잖아.
시어머니가 이번 추석에 오지 말래. 뭐, 명절에 오지 말라고? 친정 엄마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응. 남편이 전화했는데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씀하셨대. 올해는 내려오지 말라고. 그게 무슨,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냥 오지 말래. 이유도 안 말씀하시고. 친정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그런 시어머니들이 많다더라. 명절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자식들 오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응. 이웃집 김씨 어머니도 그러셨다던데. 나이 드시니까 명절 준비가 고역이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나이 때문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카페에 모인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킨 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명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는 이번 추석에 어디로 가? 나는 시댁. 올해도 또 전쟁이야. 친구들이 웃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은 여성들에게 늘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한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올해 갑자기 오지 말래. 응? 진짜? 응. 나도 깜짝 놀랐어. 명절에 오지 말라니. 수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언니,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이 말씀하셨어. 진짜? 너희 시어머니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진짜 많다더라. 아예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신대. 왜 그러시는 거래? 힘들어서. 명절 준비가 너무 고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노동이잖아. 수지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이유일까요? 근데 말이야. 또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가. 우리 시어머니 보면 명절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거든. 송편 빚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엄청난 양의 일을 혼자 다 하시는데 보는 나도 힘들어 보여. 맞아.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사실 큰 도움이 안 되잖아. 오히려 방해될 때도 있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나고 나면 시어머니 혼자 뒷정리하시잖아. 우리는 다 집에 가고. 맞아. 생각해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 수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정말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수진도 나름 열심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엌 일의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거나 상 차리는 걸 거들거나 그 정도였습니다. 너희 이번 명절엔 어떻게 할 거야?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시어머니 뜻대로 하려고. 안 오라면 안 가는 거지, 뭐. 나도 그럴 것 같아. 사실 나도 명절 준비 안 해도 되면 좋긴 하거든. 친구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서운함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민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찍 끝났어.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말이야. 응? 요즘 시어머니들이 명절에 자식들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대. 너무 힘들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회사 선배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 그럼 우리 어머니도 그런 이유일까? 아마 그럴 거야. 부부는 침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만 해도 어머니가 거의 모든 준비를 혼자 하셨잖아. 우리는 그냥 내려가서 먹고 놀다 온 거나 다름없어. 민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시각 시골집에서는 최불레가 동네 친구 옥순이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불레야, 너 진짜 애들 안 오라고 했어?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했어. 최불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말이야, 옥순아. 최불레는 친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더는 힘들게 명절 준비하고 싶지 않아.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들 눈치 보는 것도 내 몸이 고생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최불레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인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은 맛없다고 하고 제사상은 부실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만 막상 부엌에 들어오면 방해만 돼. 맞아. 나도 그래. 옥순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나 혼자 남아서 뒷정리하잖아. 그릇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남은 음식 정리하고 일주일은 꼼짝 못해. 그래서 올해는 아예 안 하기로 했어. 내 인생도 살고 싶어. 최불레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옥순이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불레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자식들 위해 평생 살았으면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불레야.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명절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외롭지 않을까? 최불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긴 하겠지. 근데 외로움보다 힘든 게 더 싫어. 그래. 옥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감나무에 익어가는 감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두 노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옥순이가 돌아간 후 최불레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저도 도와드려야죠. 수진은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툴렀습니다. 송편이 제대로 모양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최불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최불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송편은 혼자 다 빚었습니다. 또 다른 명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과일 위치를 잘못 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최불레가 다시 고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최불레는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상은 정성껏 차려야 했습니다. 그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모두 떠난 후 최불레는 텅 빈 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하나하나 씻다 보면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온몸이 쑤셨습니다.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셨네요. 나이가 있으시니 조심하셔야죠. 하지만 조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은 매년 돌아왔으니까요. 최불레는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 정말 그만하고 싶다.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쏟아지고 귀뚜라미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최불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집에서도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거절이 사실은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번엔 달라져야 해. 우리가 변해야 해.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닫았고 며느리는 그 마음을 열 방법을 몰랐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 가족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지쳐버린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불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혼자 보내게 되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집에서 민수와 수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댁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명절에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 맞아?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가야지.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화내시면 어떡해? 그래도 가야 해. 우리가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해. 차에 짐을 싣고 딸 지민이를 깨워 함께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명절을 앞두고 차들로 붐볐습니다. 평소 2시간이면 갈 거리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고 수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우리 안 오라고 하셨는데 왜 가는 거예요? 지민아, 할머니가 진심으로 그러신 건 아니야. 그냥 힘드셨던 거야. 힘드셨어? 할머니가 뭐가 힘들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대문, 익숙한 마당.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는데 오늘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수가 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도 불렀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최불레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최불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반갑다는 표정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엄마, 우리. 민수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최불레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말랬는데 왔구나. 뭐 왔으면 어쩔 수 없지. 들어와. 최불레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민수와 수지는 멈칫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 차려진 상이 없었습니다. 제사상도 송편도 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그저 평소처럼 작은 밥상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사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불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엔 제사상 안 차렸다. 네. 송편도 만들지 않았고 전도 안 부쳤다. 그냥 밥 먹고 가거라. 최불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나 이제 힘들다. 매년 명절마다 혼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최불레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최불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 있고 싶다. 너희는 그냥 밥 먹고 올라가거라. 민수와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모든 준비를 떠맡아온 어머니. 그 고단한 세월의 무게가 이제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달려가 최불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최불레의 얼굴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주만큼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많이 컸네. 최불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동생 민호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구나. 최불레는 작은 아들도 똑같이 담담하게 맞았습니다. 엄마, 저도 형처럼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왔으면 어쩔 수 없지. 일단 들어와. 민호도 거실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거실. 그는 형과 눈이 마주쳤고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 점심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밥 있다. 된장찌개나 끓여 먹어라. 최불레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절에 된장찌개라니.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밥 차릴게요. 수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호의 아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그 풍경은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과 된장, 김치 정도만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간단한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명절 음식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민수가 어머니께 수저를 건넸습니다. 최불레는 받아서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웃고 떠들던 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계세요? 민수의 삼촌,
최불레의 시동생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잘 계셨어요? 삼촌 내외가 들어오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제사는 아직 안 지내셨어요? 삼촌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올해는 제사 안 지냅니다. 최불레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추석인데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요? 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세요. 최불레의 말에 삼촌 내외는 당황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아니, 어떻게 추석날 제사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삼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께서 위에 계신데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최불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삼촌 부인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진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삼촌은 조카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너희는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어? 삼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다 하시느라 힘들다고 제사를 안 지낸다? 그게 말이 되나? 삼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사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형님을 모시는 거라고.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엄마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민호가 형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제사는 지내야지. 삼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최불레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삼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안 망신이에요. 삼촌 부인이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최 씨 집안이 추석에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면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최불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삼촌은 한참을 최불레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께서 그러시겠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왜 이러세요? 정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최불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무심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혼자 다 하시게 해서.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다 맡겼어요. 최불레는 두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압니다, 엄마. 매년 명절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 송편 빚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어. 너희들 위해서. 최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아주지 않았어. 맛없다고 하고 부실하다고 하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하지만 최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나는 이미 지쳤어. 그녀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전해지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익어가는 감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지만 이 집에는 명절의 풍경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쌓였던 갈등과 서운함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가족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삼촌이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최불레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민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번엔 최불레의 시누이, 그러니까 민수의 고모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남편과 함께 왔고 그 뒤로 사촌들까지 따라왔습니다. 언니,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고모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는 금방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제사는 아직 안 지내셨어요? 올해는 안 지냅니다. 최불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제사상도 명절 음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니, 농담이시죠? 오빠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내요? 농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최불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고모. 민수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고모는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인데 제사를 안 지낸다니. 고모님, 진정하세요. 수진이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너무 힘드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힘들어? 누가 안 힘들어? 고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고모님, 민수야, 내가 큰아들이잖아.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고모는 조카를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고모가 최불레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제사도 못 지내고. 서운해 하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최불레의 말에 고모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불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만들 해라. 최불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안 지켜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가 아냐? 언니, 아냐. 너희는 몰라. 최불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도록 매번 제사상 차리고 송편 빚고 며느리들 앞에서 헛웃음 지으며 살아왔다. 거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최불레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어. 최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면 웃어야 했어. 며느리들한테 잘해야 했어. 친척들한테 흉 보이면 안 됐으니까. 어머니,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만 있어. 최불레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잖아. 참으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송편이 딱딱하다고 했지? 제사상이 부실하다고 했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낫다고 했지? 최불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내 온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건데, 최불레는 울먹였습니다. 그걸 너희는 맛없다고 했어. 거실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나도 쉬고 싶었어. 나도 명절에 편하게 있고 싶었어. 최불레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쉬면 누가 해? 내가 안 하면 제사는 누가 지내? 명절 음식은 누가 만들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다 편하게 앉아서 먹기만 했지. 나 혼자 부엌에서 죽어라 일할 때 너희는 거실에서 수다나 떨었지. 최불레는 며느리들을 쳐다봤습니다.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정작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 설거지 좀 하고 상 좀 치우고 그게 다잖아. 수진과 민호의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너희는 다 집에 갔지. 나 혼자 남아서 뒷정리할 때 너희는 벌써 집에 가서 쉬고 있었지. 최불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손 베이고 무릎 아파서 주저앉고 그래도 참았어. 왜? 가족이니까. 며느리들 눈치 보여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내 인생 살고 싶다. 최불레가 외쳤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72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 그녀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고 아프고 쉬고 싶어.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조차 어머니의 눈물 섞인 외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불효자였어요. 민호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해외에 있다고 핑계대고 엄마 힘든 줄도 모르고. 고모는 할 말을 잃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제가 몰랐어요. 언니가 이렇게 힘드신 줄. 최불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70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울면 지민이도 슬퍼요. 최불레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민이, 미안하구나. 할머니, 지민이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힘들지 않게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최불레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최불레의 울음, 며느리들의 울음, 아들들의 울음, 그리고 고모의 울음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후의 침묵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최불레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명절 음식도 제사 준비도 다 제가 할게요. 나도요, 어머니. 민호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최불레는 며느리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냐? 네, 어머니. 진심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만 맡기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꼭요. 민호의 아내도 약속했습니다. 고모가 최불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가 오해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었다고만 생각했지. 언니는 혼자서 더 힘드셨을 텐데. 고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도 하늘에서 언니가 이렇게 힘든 줄 아셨으면 제사고 뭐고 다 그만두라고 하셨을 거예요. 최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까? 그럼요. 오빠는 언니 사랑하셨잖아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가 할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게요. 그래. 고맙다. 최불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직 점심도 안 드셨죠? 우리가 만들게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명절 음식은 못 만들어도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따라 들어가 도왔습니다. 거실에는 최불레와 고모, 그리고 손주들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해주신대. 할머니가 만든 송편은 없어요? 올해는 없어. 할머니가 힘드셔서. 그럼 내년에는 지민이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지민이. 최불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비록 명절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 후 상이 차려졌습니다.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들. 간단하지만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명절 제사는 없었지만 가족이 함께 모인 상이었습니다. 자, 다들 먹자. 최불레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진솔하게. 엄마, 내년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서울에서? 네. 엄마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정말? 네. 수진이랑 상의했어요.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하기로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제가 한국 올 때는 제가 준비할게요. 최불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맙구나. 엄마,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그동안 너무 엄마한테만 맡겼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최불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들이 웃으며 그릇을 닦고 아들들이 상을 치우고 손주들이 마당을 쓸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 최불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는 모습.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하나둘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엄마도 건강하세요. 몸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알았다. 가족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최불레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감이 탐스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 오늘 용기 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내 마음 다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당신도 이해하시죠? 내가 이제 쉬고 싶다는 거. 최불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어스름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돌아갔지만 민수 가족만은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민이는 방에 가서 잠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최불레와 민수, 수진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최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하구나.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네, 엄마. 너희 둘이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최불레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진심이었어. 알아요, 엄마. 아니, 다 얘기하지 못한 게 있어. 최불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명절만 다가오면 겁이 난다. 겁이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응, 무서워. 최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잠을 설쳐. 내가 잘못 차리면 어떡하나, 음식이 맛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으로 밤새 뒤척여.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너희는 몰랐겠지. 내가 웃으며 맞이했으니까. 최불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떨고 있었어. 내가 잘못 차리면 흉보는 사람들, 며느리들과 나누는 서운한 시선. 그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작년에 내가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댁 음식이 별로였다고. 그렇게 말하더구나. 어머니. 그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최불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솔직한 거잖아. 내 음식이 정말 맛없었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음식은 맛있어요.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손맛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해서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최불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 내가 평생을 부엌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한다는 게. 어머니.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랐다. 최불레의 고백에 민수와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묻잖아. 이번엔 뭐 준비하세요? 자식들 다 오나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지. 다 와요. 잘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최불레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 수진이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신 거 사실 알았어요.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제가 모른 척 했어요. 수진아, 도와드린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도와드렸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편하다고, 제가 하면 방해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저 나쁜 며느리예요. 아니야, 수진아. 최불레가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너는 좋은 며느리야. 나도 알아. 내가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한 거. 근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말씀하시지.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최불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야. 며느리한테 힘들다고 하면 그게 구박처럼 들리잖아. 그런 거 아닌데. 아니야.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며느리는 부담을 느껴. 나도 그랬거든. 최불레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계셨어. 그분도 명절만 되면 힘들어 하셨지. 그래도 절대 내색 안 하셨어. 그랬어요? 응. 나한테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하셨어. 그저 묵묵히 일하셨지. 최불레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불레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그러셨어. 그럼. 근데 나도 똑같이 살았구나.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최불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게 좋았다. 그녀는 민수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야. 너희가 오면 집이 환해지고 손주들 소리에 집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게 좋았어. 엄마.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다. 최불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고 손에 힘도 없어지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굵은 마디, 주름진 피부, 평생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송편을 수백 개 빚었어. 전을 수천 개 부쳤어.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엄마 손.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쥐었습니다. 이렇게 거칠어졌는지 몰랐어요. 거칠지. 평생을 일했으니까. 최불레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키우느라, 동생을 키우느라 이 손이 쉴 날이 없었지.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그게 고생인 줄 몰랐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최불레는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어. 그게 고생이었다는 걸.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가 침묵을 깼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저희가 할게요. 고맙다, 민수야. 진심이에요. 다음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해요. 엄마는 손님으로 오세요. 손님? 네. 엄마가 음식 하나도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드시기만 하세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울게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워서 제가 만들게요. 수진아. 어머니, 송편 빚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전 부치는 법도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그동안은 귀찮아서 안 배웠는데. 이제는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서요. 최불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어머니, 앞으로는 명절이 두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한테도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최불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는 것. 혼자요? 응. 명절 준비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늘 혼자였어. 너희는 다 거실에 있고 나만 부엌에 있고
최불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제일 외로웠어. 가족이 다 모였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았어. 엄마, 죄송해요. 이제는 괜찮아. 오늘 다 얘기했으니까. 최불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다 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 엄마, 저희도 마음이 무거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잘했어. 아니에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꼭요. 알았다. 믿는다. 최불레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가득했고 감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야겠구나. 오늘 많이 울었더니 힘이 빠지네. 최불레가 일어서려는데 수진이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은 시어머니를 안방까지 부축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고맙다, 수진아. 제가 더 감사하죠.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인데도 참아주시고. 아니야. 너는 좋은 며느리야. 최불레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야. 내가 까다로웠던 거야. 아니에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당연하죠. 앞으로는 더 가까워질 거예요.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시게 해드렸어? 응.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 부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충격이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정말 몰랐어. 나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정말 불효자야. 나도 나쁜 며느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달라지자. 그래. 엄마한테 더 잘하자. 명절도 우리가 준비하고 엄마는 편하게 모시고. 맞아. 그렇게 하자. 부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최불레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기 아까웠습니다. 오늘 용기 낸 걸 잘한 걸까?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상처 준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해야 했어. 더 이상 참으면 안 됐어. 최불레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의 긴장, 가족들의 당황, 친척들의 반발, 그리고 자신의 폭발. 이제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최불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불레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명절 준비에 쫓기는 꿈도 음식을 망치는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불레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마루로 나가니 며느리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아침 제가 차릴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그래. 고맙다. 최불레는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최불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아침 식사 후 민수 가족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민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지민이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건강해라. 차가 출발했습니다. 최불레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최불레는 마당에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찾아온 가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최불레는 마당에 앉아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탐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오는 날이었니? 네,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다 같이 모이기로 했다고요. 아, 그랬지. 내가 깜빡했네. 최불레가 감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감 다 땄어요? 아직 조금 남았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들어가 계세요. 수진은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최불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한 달 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더 자주 찾아왔고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할머니, 지민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희가 밥 만들 거예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네,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송편도 빚을 수 있어요. 어머, 정말? 최불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후 민호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휴가를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호와 그의 아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냈어요. 엄마 뵈러 일부러 휴가 냈어요. 아이고, 그런 수고를. 무슨 수고예요? 엄마 뵙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불레는 마루에 편하게 앉아 있고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수진 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쳐요? 참기름 넣고 마늘 조금 그리고 소금으로 간 맞추면 돼요. 아, 이렇게요? 네, 잘하고 계세요. 부엌에서 며느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불레는 미소를 지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차 드릴게요. 민수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엄마, 편하게 쉬세요. 오늘은 저희가 다 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최불레는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1시간 후 상이 차려졌습니다. 송편, 전, 나물, 갈비찜, 명절 음식들이 푸짐하게 놓였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수진이 최불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리 오세요. 며느리들이 최불레를 상 앞으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주인공이세요. 주인공? 네. 어머니는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최불레는 차려진 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가 이걸 다 만들었니?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송편은 제가 빚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최불레는 송편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었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맛있구나. 정말요? 제가 처음 만든 건데. 응, 정말 맛있어.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전은 제가 부쳤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최불레는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잘 부쳤네.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엄마.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 명절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돌아가면서? 네. 다음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할게요. 그 다음은 민호네 집에서 하고요. 최불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댁에서는 더 이상 명절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손님으로 오세요. 손님으로? 네. 편하게 오셔서 드시기만 하세요. 최불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정말 고맙다. 엄마, 그리고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제사상 준비 다 할게요. 제사상? 네. 어머니는 그저 앉아서 즐기시면 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배워서 할게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워서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는 저희 차례예요. 엄마는 쉬셔야죠. 그 말에 최불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어머니, 괜찮으세요? 최불레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라던 건 바로 그 말이었다. 엄마, 평생을 기다렸어.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기를. 최불레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로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최불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늦었어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최불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 너희도 이제 알잖니.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최불레는 온 가족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는 거지.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서로 나누면서. 네, 엄마.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제가 송편 더 많이 빚을게요. 그래, 우리 지민이. 고맙다. 최불레는 손주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나도 거들게. 아니에요. 저희가 할게요. 며느리들은 최불레를 마루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지민이랑 놀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최불레는 지민이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할머니, 하늘 예쁘다. 그러게.
가을 하늘은 참 맑구나. 할머니, 행복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최불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이 덕분에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네. 이제 자주 올게요. 어머니, 제가 김장철에 다시 올게요. 김장도 같이 하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김장을? 네.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래. 좋지. 최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면 일도 빨리 끝나고 좋겠구나.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들어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지민이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민이. 가족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불레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최불레는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컸어요. 이제 나한테도 쉬라고 하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철들어서. 최불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최불레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최불레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밭을 갈고 어린 아들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은 현재로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고 손주들과 마당에서 뛰어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최불레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불레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야.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도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불레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최불레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명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에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최불레는 아들 민수의 서울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도 준비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칠 입을 옷까지만 챙겨왔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명절인데 이렇게 가볍다니. 최불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평생을 명절만 되면 큰 보따리를 싸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몸 하나만 가면 되다니 신기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혼자 왔니? 네. 수진이는 집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많이 바쁘겠구나. 괜찮아요. 저희 둘이서 하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수진아. 잘 지냈니?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방 준비해뒀어요. 수진은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는 따뜻한 이불이 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맙다, 수진아. 최불레는 방에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명절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송편 100개 빚을 거예요. 100개나? 우리 지민이 대단한데?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제 진짜 잘해요. 그래, 나중에 할머니한테 보여줘. 네. 지민이는 다시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최불레는 소파에 앉아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손주가 거들며 웃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게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어머니, 저희가 하니까 편하게 쉬세요. 그래.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이상하네. 최불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을 명절이면 부엌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앉아만 있으니. 적응하세요, 어머니. 이게 정상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손님이세요. 편히 계시면 돼요. 손님. 그래, 손님이구나. 최불레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그들은 큰 가방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거실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수진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호 동생 같이 해요. 네, 형수님.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불레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동화책 읽어주세요. 그래, 읽어줄게. 최불레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평생 명절이면 부엌에서만 있었던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이전은 어떻게 부쳐요? 야채를 먼저 볶고 반죽을 입혀서 지지면 돼요. 아, 이렇게요? 네, 잘하고 계세요. 여보, 이 나물은? 참기름 넉넉히 넣고 무쳐. 어머니 스타일로. 알았어.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서툴지만 서로 돕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지민아, 송편 가져와봐. 네, 엄마. 지민이가 자신이 빚은 송편을 가져왔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와, 잘 만들었네. 정말요? 엄마, 저 잘했죠? 그럼 우리 지민이 최고야.
모녀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상은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차렸습니다. 이 과일은 여기 놓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이 나물은 저쪽에 놓으세요. 모두가 협력하여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최불레는 옆에 앉아 조언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응, 잘했어. 그런데 그 포는 조금 더 왼쪽으로. 아,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제사 지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최불레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들이 절하고 며느리들이 음식을 올리고 손주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최불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거든요. 잘했어. 정말 맛있다. 할머니, 제 송편도 드셔보세요. 지민이가 자신이 만든 송편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 먹어볼게. 최불레는 손주가 만든 송편을 입에 넣었습니다. 모양은 삐뚤었지만 그 어느 송편보다 달았습니다. 맛있구나. 정말요? 야호! 지민이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어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아. 최불레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그러게요. 저희도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혼자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맞아요. 같이 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좋아요. 민호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정말 좋았어요. 나도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최불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명절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온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가족이 서로 나눌 때 더 깊어진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명절의 진짜 의미를. 나도요. 민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 맞아. 최불레는 며느리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날 밤 최불레는 객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쉴 수 있게 됐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다 컸어요. 이제 나한테도 쉬라고 하네요. 최불레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에요. 가족이 화목한 모습.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아침을 먹었습니다. 떡국이 놓인 상 앞에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떡국 맛있어요? 응, 맛있다. 제가 떡 썰었어요. 그래, 잘 썰었네.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온 가족이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명절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명절이었습니다. 송편을 빚던 손길에도 웃음이 번졌고 집안은
다시 화목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최불레는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기차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엄마도 건강하세요. 알았다. 너희도.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최불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명절이었어.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최불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날이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응, 방금 도착했어. 다행이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그래, 좋지. 네. 어머니 댁 청소도 하고 같이 밭일도 하고 싶어요. 고맙다, 수진아.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전화를 끊고 최불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복 받았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다 착해요. 이제 엄마 생각해주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최불레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최불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최불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명절을 보냈다. 평생을 명절이 두렵고 힘들었는데 이번 명절은 달랐다. 행복했다. 진짜 행복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명절.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나는 이제야 알았다. 명절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크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최불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그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최불레는 평생 중 가장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부엌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불레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이제 기쁨이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불레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명절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가족의 화목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함께 짐을 나눌 때 더 깊어진다고.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 함께 나누는 명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사람살이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